아름답기로 소문난 과수댁이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와 소연했다. 과수댁은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 의원님, 제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불면증이 있으신 게로군요. 약을 지어드리지요. 그게 아니라 밤마다 몸이 뜨거워지고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방님 생각이 간절하여. 얼마나 되셨소?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약만으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요.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오? 댁으로 돌아가시면 우물에 두레박을 던지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두레박질을 하며 물을 길어 올리시오.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산의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오. 그것뿐입니까? 정녕 그러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리하고도 효험이 없으면 다시 찾아오시오. 그로부터 한 달 뒤 과수댁이 환한 얼굴로 의원을 찾아왔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두 발 뻗고 편히 잡니다. 허허, 이제 밤에 몸이 뜨거워지는 증상이 사라졌소. 역시 음한 생각에 빠질 때는 몸을 힘들게 해야 하지요. 밤마다 저를 도와 두레박질한 물을 옮겨주던 머슴과 눈이 맞았지요. 이제는 밤마다 뜨거웠던 걸 식힐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애태우던 김진사를 댁 부인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부인은 점쟁이 앞에 앉아 눈물부터 글썽였다. 도사님, 소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방을 알려주십시오. 서방님은 공사가 다망하여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고 부인,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하늘의 뜻이 닿으면 자연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말씀 마시고 제발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허허, 정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조금 해계망측하여 부인께서 따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매일 밤 속꽃 차림의 마당의 큰 감나무에 올라가 달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남편께서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석 달만 그리하면 필히 옥동자를 얻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입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 밤 점쟁이의 말대로 감나무 위에 올랐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부인은 정말로 회임을 하였다. 기뻐한 부인은 후한 예물을 들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다. 도사님, 정말 신통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비방이 효과가 있었는지요? 남편께서는 매일 밤 부인께서 나무에 오르내리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지요. 혹여나 다칠까 늘 아래에서 저를 받쳐주셨습니다. 매일 밤 여인의 빵디를 밀어 올려주는데 어찌 혈기가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묵은 부부의 정에 불을 지펴드렸을 뿐입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소? 어느 마을 두 사내가 길에서 다투고 있었다.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이복의 덕배.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연장이 커야 돼. 그래야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다니까.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인이 없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만식이. 여인을 만족시키는 건 연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동안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녀 매월이가 지나간다. 거기서들 뭐하고 계십니까? 요즘 통 기방에 들리시지 않고 매월이 섭섭합니다. 매월이 때마침 잘 왔네. 그대가 말 좀 해보시게. 무엇을 말이요? 여인을 즐겁게 해주는 게 내 경험상. 연장이 크면 클수록인데
이게 맞지 않는가? 아니라니까? 기술이라니까? 아, 역시 사내들이란. 쓸데없는 걸로 대낮부터 열을 올리고 있네. 그럼 내가 일러주겠습니다. 사내가 여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론 첫째, 꿋꿋할 것. 둘째, 따뜻할 것. 셋째, 머리가 클 것. 넷째, 짧지 아니할 것. 다섯째, 힘차게 기운이 넘칠 것. 여섯째, 지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갈통이 크고 지치지 아니하는 게 가장 중요하오. 하,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덕배는 이를 인정하지 않자 매월이는 덕배를 옹호하는 듯이 매기는데 선비님,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아 먹어보세요. 작은 것보다 큰 놈이 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덕자는 외동딸 꽃님이를 혼인시켰다. 귀하게 키운 꽃님이가 걱정이었는데 애야, 박서방 말 잘 따르고 뭐든 똑부러지게 해야 한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걱정이다. 참 걱정이야. 그리고 그날 밤 딸이 걱정된 덕자는 방문 앞에서 방 안의 거동을 살피는데 애가 잘 보내고 있으려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앤데. 걱정이구나. 마누라 참 곱네 고와. 밤에 보니 더 고운데 어찌할꼬? 아잉 서방님, 부끄러워요. 불 끄시와요. 불 끄면 어여쁜 임자를 못 보잖소. 아잉 몰라 부끄럽단 말이야. 빨리 꺼요. 아이고, 그래도 내 딸이 미움받지 않고 잘하는구나. 역시 내 딸이야. 서방님 간지러워. 거기 말고 서방님 안 돼. 아이고, 이제 나는 방으로 가볼까나? 서방님 좋아요. 이런 기분이라면 쉬지 않고 강남 땅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임자. 강남이 얼마나 먼데? 강남까지 쉬지 않고 가려면 배가 고파 어쩌려고 그러? 한 번에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서방님, 배고픈 것은 걱정 없어요.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무엇이여?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뒤따라 오시라고 하면 되니까요. 허, 임자는 참. 아니, 저런 호로 딸년 봐라. 그리고 다음날 식사를 마친 꽃님이는 밥을 2그릇이나 먹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는데 어머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이나 드세요? 평소 한 그릇도 다 못 드시면서 배탈 나면 어쩌시려고? 얘야, 내가 신랑하고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을 광주리에 이고 따라가려면 힘이 부쳐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거란다. 평생을 밥만 갈며 살아온 늙은 농부 박영감과 이영감이 밭둑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던 박영감이 불쑥 입을 열었다. 여보게, 자네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뜬금없이 그건 왜 묻나? 다시 태어나다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나는 말이야, 다시 태어나면 꼭 우리 집 암탉으로 태어나고 싶네. 하하. 이 사람아, 평생 흙 파먹고 살더니 정신이 나갔나? 사내대 장부가 고작 암탉이라니. 자네는 암탉의 삶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세. 내가 모를 게 뭐 있나?
매일 알이나 낳고 그러다 복날에 잡혀먹는 신세가 아니던가. 아닐세. 잘 생각해보게. 암탉은 말이야.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뭐이나 쪼아먹고 놀지. 그러다 밤이 되면 수탉이 알아서 올라와 즐겁게 해주지 않는가. 그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나. 듣고 보니 그럴싸하구먼. 그렇지? 자네는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우리 집 수탉으로 태어나야겠네. 왜? 자네도 암탉이 더 편하지 않은가? 아니, 자네 아들내미가 우리 집 암탉을 서리해 가 자네 집 개 복돌이가 물어가. 차곡차곡 장부에 써놨으니 기다리고 있게나. 한 방에 터뜨려 줌세. 가시집 온 젊은 아낙이 관아 마당이 떠나가라 울며 제 남편을 고발했다. 남편은 쟁기 한 번 못 써본 늙은 소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사또. 이 인간은 농사꾼이면서 밤마다 밭을 묵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사옵니다. 제 기름진 옥토가 애타게 단비를 기다리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제 속이 숫덩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지. 서방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구나. 여봐라, 저자의 볼기를 매우 쳐라. 아이고, 사또. 소인은 그저 소산하는 기력이 없는 죄밖에 없사옵니다. 억울합니다요. 시끄럽다. 저리 어여쁜 아내의 밭을 묵히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죄인이라.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오늘부터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뜰 때와 금음달이 뜰 때 반드시 밭을 갈도록 하라. 아주 지지고 볶아서 아내가 만족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고, 사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때 부인이 화를 내는데 아니 사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시니까? 쇳내를 죽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아니 됩니다. 뭐라? 내 부인의 밭을 갈라 명을 내렸거늘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얼마나 밭을 갈았느냐? 사흘에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을 원했거늘. 거참 눈치 없으셔. 어느 마을 금연성실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천성이 너무 착한 농부는 마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당나귀를 끌고 길을 지나다 하룻밤 청하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소승,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는지요? 물론이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아닙니다. 짐승도 함께 신세 지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슬만 피할 정도면 됩니다. 여인과 스님은 실랑이를 하다 결국 마국간의 스님을 모시는데 정말 괜찮으신지요? 괜찮고 말고요.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당나귀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심심하지 않게 재미를 봅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도 있나요? 그럼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을 만난 여인이 이 말을 전하는데 여보. 대박이요?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대사님이 당나귀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 있다오? 내가 대사님께 부탁해 당나귀가 되면 당신이 장에 데리고 가서 좋은 값에 파시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봐서 사람으로 변해 되돌아올 테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럴듯한 생각이 든 농부는 아내와 마국간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당나귀로 변해서 돌아오겠소. 부인은 마국간 안으로 들어간다. 일단 저고리를 풀어보시오.
네? 옷이 방해된다오. 알겠소. 중은 부인을 네 발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하고 목덜미를 만지며 훌륭한 갈기털이 되어라. 하며 주문을 외운다. 그 다음은 가슴을 주무르며 아름다운 가슴팍이 되어라.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힘 있는 다리가 되어라. 하며 주문을 외웠다. 농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사님, 꼬리를 잊어버리시고 계시네요. 그렇군. 꼬리를 잊어버렸군. 기다리시게. 중은 천연덕스럽게 바지춤을 푸는데 자, 이제 꼬리를 달겠네. 농부는 깜짝 놀라 소리친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만두시오. 이 땡중아. 그러자 스님은 당나귀와 함께 박차고 떠나버린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지. 어느 마을 춘삼이는 젊은 과부 말숙이를 좋아했다. 말숙이는 예쁜 얼굴에 마을 노총각들이 호시탐탐 노렸는데 식사는 했는가?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닭 한 마리 가져왔네. 푹 고아서 드시게. 뭘 또 닭은 주고 그러시오? 괜찮대도 매번. 허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고맙소. 잘 먹겠소. 그리고 땔감은 많이 있고. 저번에 몇찌개 해준 땔감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하시게. 아이 참 춘삼 씨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왜 그렇게 잘해주시오? 내 맘이네, 내 맘이야. 자, 저기 닭 비틀어주고 나는 가겠네. 그렇게 둘은 부엌으로 향하는데 이를 멀리서 봉순이가 쳐다보고 있었다. 서방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고 다니네. 내가 내년 여우 짓을 밝혀서 망신을 주고 말 테다. 그리고 얼마 후 성님 여긴 웬일이셔요? 안으로 드시지요? 자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춘삼이가 그러더군. 저번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네가 억지로 끌어들여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싫다는 데고 막 꼬셔서 즐겼다더만. 그 호랍이 춘삼이 말이 사실이야? 자네 서방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던졌다. 이 말을 들은 말숙이는 황당해하며 말하는데 뭐요? 아니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게 내가 말 실수했나 보구만. 미안하네. 나는 그냥 자네를 떠보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상도덕이 없는 사람 같소. 지게질 한 번에 한 번. 물질 한 번에 한 번. 닭 한 마리에 한 번. 공짜는 아니었수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지만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찬봉이 젊고 아리따운 후처를 들였다. 며칠 뒤 김찬봉의 오랜 친구인 이진사가 찾아와 넌지시 물었다. 여보게, 새색시를 얻으니 그리 좋은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 그려. 좋고 말고. 내 생에 이런 기쁨은 처음일세. 그런데 자네, 매일 밤 그 젊은 아내의 기운을 어찌 감당하는가? 허허, 걱정 말게. 나에게는 비책이 있다네. 비책? 무슨 비책인가? 삼삼깍두기라도 먹는 겐가?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힘 안 들이고 하루하루 보내지. 너는 그저 밤마다 처백에 샘을 시킬 뿐이라네. 샘?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첩이샘이 아주 밝거든. 그래서 밤마다 내 곳간에 있는 쌀가마니 술을 새게 하거나 장롱 속 비단에 필수를 새게 하지. 아니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밤새 샘을 하다 보면 알아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네. 그러니 내가 힘을 쓸 일이 있겠는가? 허허허. 2달에 한 번 즐겁게 해주면 되지. 이 진사가 혀를 차며 돌아간 그날 밤. 김찬봉의 후처는 튼튼한 젊은 모습의 방을 찾아갔다. 영감께서 오늘 밤에는 곡간지기 자네의 값을 계산해보라 하시더구나.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들어갈 때 반푼, 나갈 때 반푼.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 장군이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다. 친구는 장군의 안부를 물었다. 여보게 자네.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아직도 밤마다 부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나는 매일 고개 숙인 사내라네. 끝이네 끝이야. 허, 이 사람아. 나를 뭘로 보고? 자신만만하구만. 아무리 자네가 천하의 대장군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아니야, 이 친구야. 나에게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네. 비법? 무슨 비법 말인가? 나는 매일 밤 아내를 상대로 지도를 떠올린다네. 지도라니? 우선 아내를 눕게 하고 적진의 지형을 살피듯 탐색하지. 그리고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네. 과연 장군답구먼. 명장이야. 때로는 속공으로, 때로는 지구전으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부인을 혼란에 빠뜨리지. 그렇게 밤새 밀고 당기다 보면 아내는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만다네.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 그려. 역시 천하대 장군이야. 다음 날 친구는 장군의 집을 찾아가는데 마당에서 빨래방망이로 남편을 두들겨 패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보았다. 이 늙은 놈의 영감탱이야. 어젯밤엔 또 이불에다 오줌을 쌌더구나. 대체 이놈의 지도는 언제까지 그릴 거요? 기이한 약재를 파는 약장수가 확자짓거란 장터 한가운데서 목청을 높였다. 그는 죽어가는 노인도 벌떡 일으킨다는 천하의 명약 회춘단을 팔고 있었다. 자, 보시오, 보시오. 서역에서 구해온 귀한 약재로 만들었소. 밤이 두려운 산에 남편이 무심한 아내 모두에게 효험이 있소이다. 단 한 알이면 꺼졌던 불씨도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오. 박가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다가가는데 이보시오. 정말 그 약이 효과가 있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믿자야 본전이니 한번 잡숴보시오. 박가는 몇 잎을 건네며 말하는데 내 마누라가 요즘 통 나를 사내로 보질 않아서 말이오. 어디 하나만 주시오. 후회 없을 것이오. 서방님 나 살려주소 하고 바지끄덩이를 잡을 것이네. 그날 밤 박가는 아내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큰 소리를 쳤다. 임자. 오늘 밤은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오. 뭔 소리요? 각오는 무슨 각오? 잠이나 주무시구려? 내가 오늘 장터에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는 영약을 사왔단 말이오. 오늘 밤 내가 왜 이 집안의 가장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소. 서방님 무서운 걸 보여주겠네. 흥! 닭이 아무리 울어봐야 삼계탕이지. 어서 등이나 돌리고 코나 고시지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박가의 아내는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장터를 찾았다. 그녀는 곧장 약장수에게 다가가 말하는데 부인 무슨 일이시오? 어제 약을 사갔던 사내의 부인이요. 효험이 아주 차고 넘쳤어. 실로 대단하구려?
역시 내 약이 최고지. 우리 집 그이가 무슨 천하장사라도 된 줄 알았어. 어찌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한숨도 못 잤구려. 하, 그럼 다행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돈은 두둑이 드릴 테니 그 약을 좀 더 주시오. 나야 뭐 좋지. 남편께서 또 찾으시던가? 아니. 우리 집 돌쇠가 기력이 쇠하여 먹여야겠어. 2개 먹으면 2배로 세지요. 어제 좀 아쉽긴 했어. 덕세는 모시는 주인 만식이와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만식이는 바람기 넘치는 사내였는데 빨리 걷자 이놈아. 해지기 전에 김대감댁 다녀와야지. 내 놈 할 일이 태산인데 민기적 거리냐?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일이 많아서 몸이 따라주질 못하네요. 그놈 참.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사내놈이 그거 가지고 빌빌거리기는. 그때 순심이가 나타나는데 선비님, 요즘 왜 제 거처에 오시지 않으십니까? 소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내 요즘 공사가 다망하여 그대를 찾지 못했구려. 내 며칠 안에 그대를 찾아가서 꼭 눌러주겠네. 정말이시지요? 소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죽는 꼴 보기 싫으시면 빨리 오시지요. 그렇게 순심이가 지나가고 덕자가 나타나는데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게지요?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이 든지요? 내 요즘 공사가 다망하여 그대를 찾지 못했구려. 내 며칠 안에 그대를 찾아가서 꼭 눌러주겠네. 저를 그냥 가지고 노시는 거 아니지요? 저는 선비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덕자가 지나갔나?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마누라에 첩에 애인까지. 아주 몸이 나만하질 않네. 그렇지 않느냐? 아, 뭐 피곤하겠네요. 피곤하고 말고 이놈아. 밤에 하는 그게 아주 노동 중에 중노동이다 이놈아. 휴, 말해 뭐 하겠느냐. 얼른 싸게 가자꾸나. 엠뱅 시부랄 거? 그 좋은 게 중노동이면 니놈이 나를 시키지. 네가 하겠냐? 봉구는 친구 칠복이를 오랜만에 만났다. 꽤나 야윈 얼굴에 칠복이를 보고 놀라는데 어이 칠복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뼈다구밖에 안 남았냐? 요즘 통 누룽지밖에 못 먹어서 영 기운이 나지 않구만. 아니 왜 누룽지밖에 못 먹어? 나 우리 형네 밑에서 얹혀 살잖아. 근데 우리 형수가 준다는 게 밥은 지들이 다 먹고 누룽지만 박박 긁어서 준다. 그리고 밭일이며 나무며 물질까지. 살이 아주 쪽쪽 빠지네.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먹는데 야박하게. 뭐 어쩌겠어. 얹혀 사는 주제에 안 굶는데 만족해야지. 이봐 친구 걱정 말어. 내가 좋은 수가 있네? 그게 뭐요? 그리고 둘은 집으로 향하는데 너는 이따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대답만 해. 알겠지? 근데 그게 정말 통할까? 통하고 말고. 나만 믿어. 야 온다. 시작한다. 어이 칠복이. 물을 많이 마셨더만 쏘피 말이 없네. 같이 뒷간이나 가세. 그러세. 저 잡놈이 뭐 얻어 먹을 거 있을까 하고 집으로 찾아왔지. 와봤자 누룽지나 한 그릇이지. 아이 칠복이. 세상에 너 그게 뭐여? 왜 그래? 아니 너 무슨 소중이가 팔뚝만 하냐? 예전보다 더 실해졌는데? 비결이 뭐여? 요즘 뭐 먹고 다녀? 아, 요즘 누룽지만 주구장창 먹고 있지. 이야 대단하네.
누룽지 한 해 먹고 그만해졌으니 한 해 더 지나면 방망이가 되겠다야. 무엇이요? 누룽지가 사내한테 그렇게 좋다고? 그날 이후 칠복이는 온전한 밥 한 그릇을 먹게 됐고 누룽지는 형의 차지가 되었다고 한다. 한양에서 소문난 바람둥이 허공다리 친구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친구가 부럽다는 듯 허공달에게 비결을 물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만나는 여인마다 하룻밤 만에 자네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겐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다 비결이 있지. 제발 나에게만 알려주게. 내 자네가 원하는 건 다 줌세? 이 친구. 나는 말이네. 잠자리에 들면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네. 뭐? 그럼 어찌 하는가? 나는 항상 그것을 먼저 쓰지. 그것이라니? 바로 귀라네. 귀때기 말이야. 귀? 귀로 무얼 한단 말인가? 먼저 여인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한탄, 자랑. 그 주둥이를 밤새도록 들어주는 걸세. 여자들은 하루 종일 입을 안 쉬지 않는가. 나는 그저 들어줄 뿐이라네. 겨우 그게 다인가? 겨우라니. 한번 해보게나. 100마디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의 경청이 여인의 마음을 더 쉽게 연다네. 며칠 뒤 친구가 눈탱이가 퉁퉁 부어서 나타났다.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자네 말대로 했다가 마누라한테 터졌어. 밤새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 그런데 왜 맞았단 말인가? 아내가 한참 신이 나서 떠드는데 고놈의 주둥이를 3시간 동안 터는데 나도 모르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거든. 김반서 대감댁에 용한 의원이 찾아와 시름 깊은 얼굴을 맞이했다. 의원은 묵묵히 그의 긴 이야기를 들었다. 내게 새로 들인 젊은 첩이 있는데 아무래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듯하네. 부인께서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대감. 몸이 아픈 것은 아니네. 허나 밤마다 자리가 편치 않으니 이 또한 병이 아니겠나? 그 아이는 마치 냉골과 같아. 내가 아무리 불을 지피려 해도 좀처럼 따스워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원. 혹 부인의 몸이 차가운지요? 제가 진맥을 한번. 아니야. 그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겁다네. 만지기만 해도 손이 데일 지경이지. 헌데 이상하게도 그 속은 얼음장 같단 말이네. 도무지 그 속을 덮일 방도가 없으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뜨거운데 차갑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는데 대감, 부인께 드릴 약이 아니라 대감께 드릴 처방이 필요할 듯합니다. 나 말인가? 나는 더없이 건강하다네. 매일 녹용의 보약까지 챙겨 먹는 사람인데. 대감, 겨울철 아랫목 군부를 뗄 때 젖은 장작을 아무리 밀어 넣은들 방이 따뜻해지겠습니까? 불쏘시개부터 활활 타올라야 큰 장작도 타는 법이지요. 그래서 무슨 방도를 쓰겠다는 겐가? 약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붙여드리지요. 그게 누군데? 바로 접니다. 오늘 밤 젊고 힘 좋은 제가 부인 아궁이 앞에서 밤새도록 부지깽이질을 해댈 것이니 대감께서는 그저 윗목에서 편히 대기하시면 됩니다. 제 것이 막수채 구운 고구마처럼 뜨겁다니까요. 어느 마을 세 여인이 살고 있었다. 셋은 소방 맞고 쫓겨났는데 우연히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인들은 별일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며 서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정말 나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쫓겨났다니까? 뭔데? 시어머니가 담뱃대를 털어오라길래 그걸 털러 바깥으로 나갔지.
돌담 바깥으로 둥그런 돌이 보이니까 그 돌에다 대고 담뱃대를 털었는데 그게 돌멩이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 머리통인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대머리가 되라고 했나 헷갈리게. 다음 여인이 말하기를 시아버지 머리통에 돌로 보다니. 그리고 머리에다 담뱃대를 털어 상처를 냈으니 그럴만하네. 나는 진짜 억울하다니까. 시어머니께서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하기에 화로를 들고 나간다는 게 요강을 잘못 들고 나가서 요강에 불을 담았다가 쫓겨났어. 마지막 여인이 말하기를 요강을 화로로 알았으니 바보짓 했구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좋은 일을 하고도 쫓겨났으니 억울해. 우리 마을 지게꾼 박씨가 지나가는 길에 하도 춥다길래 가엾은 마음이 들어 박씨 두 손을 내 가랑이 사이에 녹여줬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 무슨 꼴인지. 어느 마을 순심이는 나이든 중과 눈이 맞았다. 순심이는 남편 없는 틈에 수시로 재미를 봤는데 부인, 오늘도 아주 끝내주는구려. 아잉 몰라요. 어서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보채지 마시오. 다 순서가 있는 법이오. 그때 밭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돌아오는데 뭐야? 왜 문을 잠궜어? 문 열어. 문 열어 이 여편네야. 아니 어떡해. 빨리 부엌으로 도망가요. 우리 서방 성격에 걸리면 피똥 싸워. 알았소. 중은 허둥지둥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다. 아니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아 미안해요. 깜빡 잠에 들어서 그만. 오호라 이 여편네가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남편은 의심이 들었으나 증거가 없어 끙끙 앓고 있었다.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오소. 알겠소. 그때 남편의 발에 버선 한 짝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사이즈를 보니 딱 사내놓은 물건이구나. 남편은 일단 버선을 숨기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은 순심이의 집에 찾아오는데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집에 볼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네. 그것이라니요? 시침이 떼지 말게. 부처님의 버선 말이네. 자네 처가 아이를 원한다길래 영험이 있는 그것을 빌려줬는데 조만간에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그걸 돌려주시게. 아 그게 그런 것이었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안도의 마음이 들며 버선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만식이와 덕배는 오다가다 만난 친구 사이였다. 둘은 같은 마을 주모 과부 삼순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봐 덕배. 어제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주모 빵댕이가 아주 더 커진 것 같아. 남자 생겼나? 하긴 그 얼굴에 남자 없는 게 이상하지? 그나저나 하룻밤 푹 안아봤으면 좋겠네. 주모 정도야 꼬시기 쉽지. 뭐라고? 말은 나도 쉽게 하지. 자네가 무슨 수로 꼬셔? 이 친구야. 내가 왕년에 대감댁 애기씨도 홀린 사람이야. 마을 여인들 다 홀린다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 20대 맞고 정신 차려서 그렇지. 이 친구가 허풍은? 진짜라니까. 자네가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렇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럼 자네가 주모를 한번 꼬셔봐. 내가 꼬시면 어쩌겠나. 자네가 꼬시면 내가 50냥 주겠네. 그래? 그 약속 꼭 지키시게. 사흘이면 끝나네. 좋아. 사흘 안에 꼬셔보시게. 그렇게 덕배는 삼순이 집으로 향하는데 안녕하신가.
안녕하시오? 무슨 일이시오? 아, 지나가는 길이네. 그나저나 자네 나랑 손바닥 한번 대보겠는가? 갑자기 손바닥은 왜 그러시오? 내 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 한 양 주겠네. 한 양 준다는데 뭐 못할 게 없지. 그렇게 덕배는 손바닥을 맞대고 한 양을 건넨다. 그리고 다음 날 안녕하신가? 또 보? 지나가는 길이라네. 그나저나 자네 귀 한번 만져볼 수 있겠는가? 갑자기 내 귀는 왜 그러시오? 내 귀에 손에 잡히는 게 있는데 자네도 혹시 그런가 확인하고 싶소. 내 세냥 주겠네. 아이 당연히 되지요. 만져보시오. 그렇게 덕배는 삼순이의 귀를 만져보고 세냥을 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오셨어? 오늘은 뭐요? 궁금하오. 왜 그러시오? 오늘은 아닌데. 에이, 있는 거 다 아오. 빨리 말해보시오. 자네 나랑 배꼽 크기 한번 대보세. 배꼽이라니? 내 배꼽 크기가 얼마 정도 큰지 항상 궁금했다네. 그런데 어디 대볼 기회가 있겠는가? 내 열량 주겠네. 아이 열량인데 마다할 리가 있어. 그럼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대보십시다. 그렇게 둘은 방으로 들어가 배꼽을 맞대보다 눈이 맞았고 서로 살림을 합쳤으며 덕배는 만식이에게 50냥도 받고 예쁜 과부도 얻었다고 한다. 늦은 밤 강가나루터의 젊은 과부 홀로 서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다. 마침 주막에서 나온 뱃사공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이 늦은 시각에 안악은 어찌 홀로 강가에 서 있소? 강 건너 마을에 아침 일찍 볼 일이 있는데 배가 끊겨 이리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사공이시오? 딱하게 되었구려. 내 비록 장사는 끝냈지만 안악의 사정이 딱하니 특별히 노를 한번 저어주리다. 정말이십니까? 배 싹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무슨? 그 대신 배가 좀 낡아서 삐걱거리니 안악이 내 허리를 꽉 붙들고 가야 할 것이오. 파도가 치면 배가 심히 요동칠 테니 그때는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지. 떨어지면 고기밥이야. 사공님의 배가 그리 튼튼하지 못한가 보군요. 이거 영 불안한데? 낡았어도 힘 하나는 장사요. 한번 노를 젓기 시작하면 날이 셀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지. 안악이 지쳐 나가 떨어질까 걱정이요. 쫄리면 포기하시던가. 걱정 마시지요. 저 또한 한번 배를 타면 좀처럼 내릴 줄 모르는 성미랍니다. 오히려 사공님께서 먼저 지쳐노를 놓으실까 염려되네요. 묻고 더블로 가. 이 안악 보게. 좋소. 그럼 어디 한번 타보시겠소. 후회 마시오. 좋지요. 그런데 사공님, 저는 여기서 타는 것보다 사공님 댁 안방에서 타는 배가 더 짜릿하고 재미있을 듯합니다. 댁으로 갑시다. 아침 일찍 건너가도 괜찮을 것 같소이다. 장안제일의 비단 상점 여주인인 젊은 과수댁이 가게를 돌볼 일꾼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다. 이내 훤칠한 목새와 우직한 돌쇠가 마지막까지 남아 경합을 벌였다. 두 사람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 내 마지막으로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네. 이것을 맞추는 이를 뽑을 것이야. 분부만 내리시지요. 10년간 갈고 닦은 잔머리로 능히 풀어 보이겠습니다. 소인 무식하여 어려운 것은 모르나? 힘써 답해보겠소이다. 우리 집에 있는 우물이 밤새 마르지 않고 샘솟아온 집안이 물바다가 될 지경이라네. 어찌하면 좋겠나? 그것은 필시 용왕의 조화일 터. 우물가에 정성껏 재를 올리고 풍류를 읊어 노여움을 푸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제가 또 제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요. 과수댁은
고개를 저었다. 돌쇠의 생각은 어떠한가? 마님, 그깟 새물이 밤새 솟는 것이 무어 대수겠사옵니까?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서 답해보게. 그저 소인이 가진 단단하고 뜨거운 도깨비 방망이로 하룻밤 내내 그 구멍을 틀어막고 품어주면 샘물도 지쳐 날이 밝기 전에 멎을 것이옵니다. 됐다. 내일부턴 돌쇠가 우리 집 일을 맡도록 하게. 아니, 마님. 저런 무식하고 상스러운 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보게 자네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나는 지금 내 안방에 있는 내 우물 이야기를 하는 것일세. 기생래양이는 잘난 체가 심한 여자였다. 여기저기 불러 찾는 이가 많아 곧대 높은 그녀였는데 어느 날 후스룩해 보이는 한 사내가 매양이를 찾았다. 돈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글 공부하는 새님인가? 어디 한번 놀려볼까나? 선비님, 글은 배우셨는지요? 못 배웠소. 세상에, 사내가 글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오? 손등이 하얀 것으로 봐서 무식장이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쇠네 하나 물어볼 테니 답해 보시지요. 소나무가 왜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아시오? 뭐로?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을 아시오? 그것도 뭐로? 이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선 이치를 아시오? 그것도 뭐로? 매양이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 못하는 새님에게 더 우쭐하는데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오.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요. 학이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고, 길가에 나무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끌려낸 까닭이요. 이제 알겠소? 그제서야 사내는 말을 하는데 하하, 그렇소.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학이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잘 울기만 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미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런 것이오? 그제서야 코가 납작해진 매양이는 이 짧은 밤을 이야기만 하고 지내시렵니까? 어서 자리를 드셔서 쇳내를 품어주시지요. 만식이는 최대감의 집에 초대되어 찾아가게 되었다. 최대감은 부인을 잃고 첩을 두지 않고 살고 있었다. 조광지처를 잃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샀는데 하지만 만식이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봐라. 내가 새우를 가져왔다. 이걸 가마솥에 넣고 쪄서 가져오너라. 이 새우를 찌면 내가 대감님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장에 알 수 있게 된다. 아닙니다요. 절대 대감마님과 그런 일은 없습니다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새우는 빨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정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박대감과 담화를 나누던 둘은 한참이 지나도 새우를 들이지 않자 밖으로 나오는데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됐느냐? 내일 모레 내올 것이냐? 네, 잠시만요, 대감마님. 대답을 하고도 한참을 있다가 여정이 새우를 부엌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여정의 얼굴이 새우보다 더 빨개져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박대감에게 속삭이는데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탈로가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를 본 만식은
최대감과 여종의 사이를 눈치채고 사내는 다 똑같다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 대감은 어느 날 용한 점쟁이를 불러 앞날을 물었다. 점쟁이는 대감의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입을 열었다. 대감, 필시 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말로 인해 큰 봉변을 당하실 운명입니다. 내 평생을 말 위에서 살아온 무장 출신이다. 어느 말이 감히 나를 해한단 말이냐? 믿고 안 믿고는 대감 어르신의 자유입니다. 점괘에 그렇게 나오는 걸요. 저는 분명 일러드렸습니다. 그 말에 섬뜩해진 이 대감은 그날로 마구간의 말을 모두 팔아치웠고 말과 관련된 것은 일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말 그림 복자까지 떼어내고 집거에 들어갔다. 대감, 점쟁이의 허무맹랑한 말에 이리 안절부절 못하시니 답답합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하시지요. 부인은 조용히 하시오. 내 명줄이 경각에 달렸는데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가?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 잠에서 깬 대감은 부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낌새에 조용히 별채로 건너간 대감은 문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다. 부인이 사랑방에서 사내와 함께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인연? 감히 내 집에서 저놈과. 대감. 대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내의 팔뚝에 새겨진 말 문신이었다. 너 팔에 그거 뭐야? 말 문신인데요. 제 별명이 야생마인데요. 그 말이 저 말이었다니.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 선비가 외딴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는데 옆방에서 젊은 남녀의 꽁냥거리는 소리가 벽을 넘어왔다. 아이고, 너무 깊습니다. 이러다 저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어찌 여기서 멈춘단 말이오? 제발 빼주십시오. 숨이 넘어갑니다. 제발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어림없소. 이제 시작인데. 저런 불순한 것들. 대명천지에 어찌 저리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단 말인가? 내일 당장 관아에 알려 곤장을 치게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이 선비는 옆방을 찾아가 헛기침을 하며 점잖게 꾸짖었다. 여보시오. 간밤에 그대 방에서 들려온 소리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소. 아무리 정이 급하다 한들 아녀자를 그리 함부로 다루어서야 쓰겠는가? 젊은 사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선비를 바라보았다. 네? 선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총각입니다만. 허면 간밤에 그대와 함께 있던 그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어제요? 제가 이 동네에서 침을 좀 놓는 의원입니다. 어젯밤에는 옆마을 과수댁이 체기가 너무 심해 찾아왔길래 등허리에 장침을 놓아주었지요. 어찌나 엄살이 심하던지 침 하나 빼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뻔했습니다요. 어느 마을 죄부인은 심술궂은 여인이었다. 그날도 자신의 집 모자란 머슴 봉세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봉세 이놈아. 네 마님. 네 이놈. 여자 저고리는 풀어봤느냐?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허 이 공 같은 녀석. 사내놈이 진정한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에 있는 게 얼마만 하느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야? 이놈. 이따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거짓이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진실입니다.
그런 게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요? 그것은 오줌 넣을 때나 필요한 건데. 아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알려주겠다.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넣을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넣을 때도 쓰시고 달래랑 덕자 순자 말자를 방에서 혼내줄 때 또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요. 무엇이라고? 어느 마을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는데 말자는 노부인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말자의 남편의 성은 노씨였는데 부인,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게나. 자네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만. 당시 노간주 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다. 이를 보통 노가자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었다. 노가자 냄새를 노가 냄새로 잘못 들은 말자는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줄로 오해하였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서방님 연장이 화가 날길래 잠깐 잡아보았사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 있나 봅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여자라며 말자를 내쫓으려 하는데 말자가 당황해하며 나가려고 하자 순덕이가 말하는데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소중이를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지셨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친구가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깊이 감추며 보여주지 않았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친구를 내쫓지 않으시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그때서야 노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